우리가 그동안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혁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작게 기억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애플이니까 됐지, 구글이니까 하지, 아마존이니까 하지, 삼성이니까 하지, LG니까 하지. 막상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래도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돈이 많은 팀이 이기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우리나라 기업들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의 기업들,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나라 기업 사례도 나옵니다만,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 어떤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혁신을 해냈는가? 결국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 품질을 유지하는 혁신, 비용을 낮추는 혁신. 그래서 코스트 이노베이션, 비용 혁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코스터베이션이라는 어떤 컨셉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경영 전략 사례서가 서점에 나와 있고요. 작년 12월에 경영자의 월간 필독서로 선정했던 헤르먼 지몬 박사의 프라이싱이라는 책이랑 약간 쌍둥이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격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늘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 계속 참여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비용 혁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시장에 들어가는 것, 남들보다 원가를 낮추는 것,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마른 수건 짜기 해서 고객한테 싸게 해주자, 무조건 싸게 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코스터베이션은 그거 아니다. 고객 만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 혁신을 한 사례들이 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얘기해 줄 테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이걸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스터베이션입니다. 오늘은 주로 사례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혁신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이 쉽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절감할 여지가 거의 없다. 비용 절감하라고 했을 때 쉽게 절감이 됩니까? 제조 원가를 낮춰버리면 품질의 직결타를 입기 때문에 공급업체라든가 제조 라인의 원가를 낮추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두 번째, 판관비를 줄이고 싶어도 판관비는 대부분 인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 한 판관비는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 절감 하면 뭐부터 줄여요? 그 죄 없는 A4 용지부터 줄입니다. 마인드에는 도움되죠.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 A4 용지 아껴가지고 돈을 남겼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그렇다면 혁신의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포화된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미 레드오션화된 시장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불만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불만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스북 나온다 안 나온다? 페이스북과 같은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제2의 아마존이 탄생할까요?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삼성을 이기는 삼성 같은 회사가 나타날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삼성, 페이스북에 모든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포화된 시장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대략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마지막 세 번째, 더 낮은 가격을 찾는 고객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100만 원에 제공한다면 90만 원에 제공해 줬으면 하는 고객들 늘어나고, 내가 그것을 원가를 낮춰서 50만 원에 제공한다면 40만 원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보다 낮은 가격을 원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요.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산업인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싸게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나는 내 물건 팔 때 싸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혀 안 받고 더 드릴게요, 뭐 이런 비즈니스 있으세요?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 시장으로 저가 시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항상 더 싸게 달라는 요청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전제에 해당되는 산업을 하고 계시다. 코스터베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터베이션에는 뭔가 이론이라든가 구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개의 틀을 제시하는 거는요, 사람도 이렇게 큰아들 방, 둘째 아들 방, 셋째 아들 방, 넷째 아들 방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방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회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코스터베이션. 두 번째,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코스터베이션. 세 번째, 전달하는 방식,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다른 곳과 콜라보하는 방식, 총 5개의 방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요. 이 책에서는 총 20가지의 전략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20가지 사례를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를요 조금 우리 상황에 맞게 약간 좀 제가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고, 첫 번째 대표적인 예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코스트 베이션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코스트코입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벌크 단위로 자기가 직접 이동하고 판매원들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약 60에서 70% 가격에 제공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기존에 대기업들은 원래 벌크 단위로 샀습니다. 기업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개인에게도 벌크 단위로 사기로 원한다는 사람들은 회비만 내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원가를 혁신적으로 없애고 이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품과 서비스 설계상에 있어서의 코스트 베이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존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첫 번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특별히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조업과 관련된 영역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스 조은은요, 여기서 하고 있는 방식, 원가 혁신 방식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식료품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마트에서 제품을 셀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급업체들을 어떤 영역에 있어서 땅콩이다 그러면 땅콩 제품은 관련된 공급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그 공급업체가 우리 매장에 맞는 아이템을 기획, 개발, 공급, 재고관리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조 입장에서는 원가를 거의 들이지 않고 우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그냥 매장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식이죠. 반대로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판매처를 확보하니까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어서 정확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명확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죠. 좀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도요타라든가 유럽에 있는 스마트카의 경우도 공장 운영 방식을 모듈화시켜서 과거에는 부품을 가져다 놓고 가면 우리 직원이 그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했죠. 현대자동차가 그런 방식입니다. 비즈니스 후방 통합에 의해서 재고는 공유하지만 물류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을 조립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잖아요. 비슷한 영역이 제조업에서 일어나는데,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갖다 놓을 뿐 아니라 조립까지 공급업체 직원이 하고 갑니다. 이 모듈화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립 공장에서 운영하는 직영사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모듈화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 비슷한 방식이죠.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있어요. 공급업체가 뭔가를 놓고 가는 단계부터 우리가 그걸 집어서 생산하는 활동이 있죠. 여기서 비부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혁신의 기회가 있다. 동시에 공급 통합뿐 아니라 판매 통합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내가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판매가 와서 뭔가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부가 또 발생하죠. 여기에 있어서 코스트 베이션의 기회가 있다. 좀 이따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제품을 만드는 방식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은요, 웨이페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케아의 혁신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혁신은 가구의 원가 중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되고, 그 50%를 절감하는 혁신이 이케아의 혁신이었다면, 웨이페어는 이케아의 비용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창고비, 운송비, 매장 운영비를 없애버린 구조입니다.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가구 회사입니다.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자체 창고로 두지 않고 공급업체들을 연결해 놓음으로써, 밴딩해 놓음으로써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으면 연결해서 검수하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느 한 업체 떠오르시죠? YBM을 이겼던 1980년대의 혁신 사례, 무슨 컴퓨터? 주문형 온라인 생산 방식으로 혁신을 이룬 델 컴퓨터. 델 컴퓨터의 사례가 80년대 후반에 일어났고, 산업을 달리해서 비슷한 혁신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만으로 주문 생산 방식이죠, 일종의. 그래서 물류를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모든 절차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원가를 없애는 방법. 네,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방이고, 이 네 번째 방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절대 가치는 아니죠. 판매 가치이죠. 판매하는데 비용이 줄어들수록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일어나죠. 신사복은 맞춤형 신사복 시장. 우리나라는 사실 남자분들의 체형이 거의 기성복으로 커버가 되는 체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체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인종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맞춤형 시장이 좀 좁습니다. 남성복, 여성복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맞춤형 신사복 시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원가 구조는 재단사 비용입니다. 재단사, 테일러의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고 손님을 받고 서비스하고 치수를 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구조인데 이너치도는 온라인으로 치수를 보내면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절반 가격에 제공을 해주고 재단사를 파견을 요청하면 데리고 있는 재단사 물론 연결해서 합니다. 재단사가 그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서 재서 그 정보를 데이터에다가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내면요. 가격이 50%까지 절감이 되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방식을 가져와서 해볼 것은 없을까? 여기에 코스터베이션의 기회가 있다. 내가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이고 그걸 만약에 없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것이 네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도 지식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업계 생태계와 파트너십인데요. 아마존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지만 최근에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 P&G 제품이에요. P&G 제품인데 P&G 제품 창고로 아마존 직원들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아예 반대로 하는 거죠. 갑이 을 회사의 창고에 가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을 P&G 창고에 있는 것을 셀렉트하는 것은 P&G 물류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검수하고 발송한 거, 패킹 발송은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아마존 직원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P&G 제품을 아마존 창고에 옮겨서 놔뒀다가 그걸 발송하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P&G 제품을 아마존 직원이 검수를 안 하고 거기서만 직발송했을 때 나타나는 서비스 퀄리티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업계 생태계, 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식. 그것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로 연결하면 원가를 낮추고 고객에게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고객 가치가 뭐죠? 빨리 품질에 문제가 없이 정확하게 배송되는 거잖아요. 네, 구현을 해냈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P&G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메인 브랜드가 되는 그런 곳들은 계속해서 아마존이 직접 공장을 짓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아마존의 시스템이 P&G나 킴벌리 같은 곳에 아예 가버리는 구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이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막 감동했어요. 이거 보고. 와, 대단하다. 감동했어요. 이런 혁신이 정말 좋은 혁신입니다. 당연한 듯 들리지만 그동안 아무도 안 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가 혁신,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생태계, 오픈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의 이 4가지 영역에서 각각 서너 개씩 해서 총 20개의 혁신 전략들이 나오고요. 사례는 각 20개별로 너댓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굉장히 풍부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책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사례는 일부 빼고 한국 사례 몇 개를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 이야기인데요. 패션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요. 원단 재고입니다. 그래서 원단 재고를 가장 적게 하려고 일반적으로 패션 매장에 있어서 옷이 하나 들어오면 이 옷이 100% 소진되기까지 약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시즌 발주라고 그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SS, FW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재고들을 많이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이 프라이마크는요. 원단을 그 시즌에 원단을 하나 아니면 2개의 원단만 선택하고요. 처음 발주할 때 100% 발주를 해버리고 이 발주해가지고 옷이 잘 팔리잖아요. 리오더를 안 합니다. 그냥. 그 방식으로 원가를 50% 이상 줄일 수가 있었고 그 정해진 그 소재의 제품만큼은 6주 만에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유니클로나 자라하고 같이 있어도 안 죽을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제품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리는 구조입니다. 여름 됐는데 원단은 하나 아니면 2개 원단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개 원단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 원단 끝나면 리오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마케팅적으로 잘 풀어서 잘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제품 왜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메뉴가 많습니까? 안 되는 집이 메뉴가 많습니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메뉴가 지금 많아졌다. 그러면 코스토베이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메뉴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올라가고 복잡성은 증가하고 직원들이 힘들다 그러고 열심히 팔았는데 내가 남는 돈은 적고, 이 구조로 갔다면 코스토베이션, 제품 단순화 생각해 보실 타이밍이 된 겁니다. 한국 사례이죠. 한국 사례입니다. 한국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2017년 기준입니다. 35,000개고 한국이 10만 개 이상이래요. 이디야 매장 수가 2,400개입니다. 2,400개고 스타벅스가 1,280개고 투썸플레이점이 1,0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타벅스의 제품 단순화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커피값이 5,000원이면 몇 퍼센트가 임대료죠?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이 땅 주인한테 내셨습니까? 25%입니다. 이디야는 그 원가를 없앤 혁신입니다. 그 원가를. 그래서 이디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사이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벅스가 있으면 그 뒷골목. 그래서 이디야의 상권 전략은 비사이드 스타벅스거든요.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원가가 낮은 임대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느끼는 우리의 그 원가 있죠? 그러니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의 멋을 누리는 거죠. 그 제품의 원가 중에서 임대료 약 25%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커피값도 약 70% 정도를 유지하고, 매장 수로는, 매장 평수도 60평대 아래로 내려가죠. 평수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제품을 구성하는 원가 중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이 굳이 원하지 않는 게 있는가? 코스토베이션의 기회입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혁신의 신성이죠. 코스토베이션의 신성입니다. 고객 평가단이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고객 평가단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여서 개발 단계를, 뭐 삼성이 1년 개발하는 거라면 샤오미는 한 달 만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최소화시킵니다. 미적 감각, 샤오미 제품 보고 와 나는 감성을 느껴, 없습니다. 그런 거. 최소화시켜버리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죠. 뭘로요? 원가로. 저는 이런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그걸 통해서 다른 제품들과 내가 특별히 메리트 있는 것을 주고 있지 못하다.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만약 샤오미가 애플 따라잡겠다고 애플의 감성과 첨단성과 그 0.01%의 그 최상주의를 추구했다면 지금 저럴 수가 없는 거죠. 서비스의 핵심은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고객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서비스 설계할 때 첫 번째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 외에 조금 다른 관점의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키친에이드 회사인데 이 믹서기는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믹서기입니다. 이 회사는요, 이 믹서기 요 모타하고 이 모타 그리고 이 보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만듭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뭘 사냐면 여기다 결합할 수 있는 요 도구 있죠, 요거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울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여러 회사들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키친에이드는요, 결코 그 다른 걸 안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나는 요거 핵심만 만들 거야. 근데 이거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서 원가 혁신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싸게 제공해요. 그리고 나머지 저 보울은요, 그냥 협력사들이나 나랑 상관 있는 사람, 혹시 심지어 나와 경쟁사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다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 결과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돼 있죠. 제품의 플랫폼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의 용도가 경쟁사에서 꽃피우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비슷한 사례들 좀 더 해볼까요? 존디어, 아주 유명한 유럽의 농기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농기계 제품에 센서와 AI, 빅데이터를 장착을 해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AI 시스템이 장착하도록 최근에 혁신을 해가고 있는 굉장히 이게 선진적인 농기계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 디어가 만드는 것은 이 본체예요. 이 본체만 만들고 사실 이거는 이 자체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뭐 쟁기도 붙이고 잔디깎기도 붙이고 젤탄기도 붙이고 굉장히 다양한 걸 뭐 눈 치우는 것도 붙이고 포크레인 비슷한 것도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존 디어 앞에다가 이거 부착할 수 있는 그 소스 있죠. 코드. 그거를 관련된 제조업체에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다 부착 가능한 그 사이즈와 어떤 그 설계 있죠. 이거를 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존 디어 제품의 앞에 부착할 수 있는 그 부착물을 다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품의 플랫폼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빼버리는 거죠, 그냥. 난 이것만 제대로 만들 거야. 대신 이거를 싸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다 만들겠다고 안 하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를 끌어들여서 내 마당에서 만나게 하는 혁신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수수료나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료로 수익 구조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은 제품과 서비스 이야기를 했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번째 건데,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맞춤화 지연 정략 표현 조금 어려운데, 솔트쉐이크 감자칩입니다, 이게. 감자칩인데, 여러분 감자칩 드실 때 안에 고소한 맛 좋아하세요? 매운맛 좋아하세요? 자, 고소한 맛 손 들어주세요. 매운맛 손 들어주세요. 또 다른 맛 원하시는 분 있어요? 담백한 맛, 뭐 달콤한 맛 막 있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감자칩 회사에서 FGI를 했다면 제품을 몇 종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종류는 만들어야죠. 라인이 벌써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품 단순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이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감자칩은 밑에가 감자칩이 있고요. 위에가 소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감자칩을 만들 때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소스통만 위에 따로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어떤 방식이냐면 더 효율적인 맞춤 전략을 위해서 잠시 멈춤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번역이 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뜻이냐면 완제품으로 맞춤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반제품까지는 공통으로 가고 마지막 영역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라인을 나누지 말고 공통 라인까지 최대한 공통 라인으로 하고 마지막에 나누라 이런 이야기 있죠. 코맥스 페인트는 코맥스 페인트 회사로 여기는 페인트는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흰색이에요. 무조건 흰색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파란색 해달라 그럼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거기서 섞어가지고 맞춰서 주는 방식입니다. 원가 혁신 될까요? 네, 혁신되는 방식이죠. 뭐 노란색, 빨간색 다 배합하는 비율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사실은 파리바게뜨도 센트럴 키친에서 반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매장에 와서는 겉에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보내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맞춤화입니다. 제품 차별화를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곳에서 맞춤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모듈화인데요. 스마트카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뭐 전기 자동차 중심의 회사입니다. 직원들 1,800명 중에서 1,100명이 공급업체 직원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를 실현을 해내는 거죠.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전문 지식을 거기서 안 배워도 끼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끼우고 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완촉이 됐으면 이동시켜서 다음 단계로 옮겨놓고 이런 구조로 이제 자동 제어가 가능한 구조가 되죠. 사실은 타코벨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조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이미 조리를 해서 매장에서는 포장해서 데워서 내보내기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 이게 모듈화 방식이죠. 시티즌의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호텔이죠. 근데 호텔을 지을 때 지을 때마다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세트 방식입니다. 아예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들어가야 될 창문의 개수, 창문의 사이즈, 침대의 사이즈, 높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요 모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이렇게 얻는 방식입니다. 건축하는 기간이 줄어듭니까? 혁신적으로 줄어들죠. 침대 사이즈가 어디나 동일하기 때문에 100일을 맞출 때 전 세계 몇만 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원가가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죠. 이게 모듈화 방식입니다. 이게 공급 사이드의 모듈화고요. 모듈화 이야기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앨런은요, 이게 주얼리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회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이아몬드 회사는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많아요? 매장을 운영하고, 판매 사원을 고용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단계를 모듈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통해서 주얼리를 온라인에서 직판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모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합쳐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주문장이 바로 공급업체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는 그때서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검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나가는 방식이죠. 그 중간에 판매 단계에 유지되어지는 수많은 비용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모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델 컴퓨터가 모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 생산 방식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사실은 블루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시죠? 블루클럽이 왜 성공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미용사 한 명 키울 때 3년 연습해야 됩니다. 3년 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헤어스타일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가르쳐야 했거든요. 근데 블루클럽은 6개월 만에 배출합니다. 그냥 대리점 해요. 왜요? 모듈화에 성공했거든요. 메뉴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열받으시는데 남자들은 그냥 3번이요 이렇게 이거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창업이 가능한 구조, 원가 구조도 혁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돌이켜보면 맥도날드가 모듈화의 최초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레스토랑은요, 선택을 대여섯 번 해요. 같이 넣을 거냐 말 거냐. 근데 맥도날드가 최초에 11개 메뉴로 시작해서 모듈화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방식입니다. 이 모듈화는요, 계속해서 원가 혁신의 기회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요 사이드의 모듈화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제공할 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 판매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고객이 선택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구매 결정 행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식 서비스업 하는 곳들은 자, 한번 만납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는 PT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수정해주세요. 벌써 원가가 대여섯 번 다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돈을? 모듈화를 통해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모듈화와 수요 모듈화로 가격을 혁신해라. 세 번째는 전달 단계 줄이기와 전달 방식의 변화인데요. 전달 단계 줄이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MJ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태리 수제화입니다. 얼마의 구두를 살 수 있냐면 한 34만 원 정도의 이 신발을 살 수가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혁신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태리 수제는 브랜드가 하청을 주죠. 브랜드가 유통망에 들어가서 유통해서 판매하죠. 그러니까 단계가 두세 단계가 넘어가지만 이 MJ는요, 온라인상에서 공급자들의 협동조합의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여서 이걸 만드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여버리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디지털에 성공하면 이게 혁신이 가능해 됩니다. 창고가 필요 없고 보관료가 절대 필요 없고 판매하는 판매사원 운영이 필요 없고 유지하고 보완하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유니레버의 경우는 이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유니레버 생활용품들입니다. 근데 인도는 전통적으로 시골 지역의 마을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유통하는데 그 집까지 배달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운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니레버가 취한 방식은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부녀다들 중에서 약간의 교육을 해서 우리 제품을 사서 놓고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벤더나 대리점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물류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 혁신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혁신을 했죠.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라인 센터를 만들어서 이 마을의 농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시켜주고 판매센터이자 물류센터, 여기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류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해서 혁신을 이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더 먼저 했습니다. 이 사례가 마윈이 그 화제를 확산한 사례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류 혁신, 즉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혁신은요,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쿠팡이랑 컬리랑 재밌잖아요. 브랜드 전쟁. 우리는 관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지경이겠죠. 그래서 업계 최초의 주 7회 발송을 하죠. 그러니까 쿠팡이 뭐 했습니까? 쿠팡 플렉스. 그냥 일반인들이 배송 기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앞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벤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벤츠 타고 교회 올 분이 우리 없는데 했는데 그분이 내리시더니 트렁크에서 이렇게 올리시더니 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트렁크를 올리시더니 벤츠 타시던 분이 내려서 조끼를 노란색을 입으시고 들고 가는데 쿠팡이더라고요. 알바하고 계시더라고요. 벤츠 타고. 왜?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요, 물류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네, 전달 단계를 줄이고 제공 접점을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참여와 번들링인데, 참여하는 방식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타버텍스라는 곳인데, 미국에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세금 계산 온라인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때는 전국적인 히스테리 기간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책에는. 다 스트레스 받나 봐요. 세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세금 계산서 신고서를요 이렇게 오픈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대답하는 이렇게 해 이렇게 대답하는 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트래픽을 올리고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빌더 비어인데 여기는 이제 뭐 인형을요 매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봉제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끌어모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타필드 가보면요 이렇게 인형을 파는데 인형을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합니다. 심장을 넣는데 심장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해서 심장을 넣다 이렇게 꼬매고 그거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죠. 판매할 때 고객의 참여를 강조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도 판매할 때 각 방들의 평가를 누가 하죠? 에어비앤비 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고객들이 참여하죠.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방식으로 갑니다. 우리는 뭔가를 그것을 어떤 품질을 관리할 때 본사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하게 하는 방식을 구조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격인데요. 가격은 프라이싱, 헤르먼 지문의 프라이싱을 참고하시되 이 인사이트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 대학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6개 도시에서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하고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듣습니다. 경쟁률이 하버드보다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는데 졸업생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로 다 입사한 그런 케이스이죠. 여기는 뭐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번들을 해체한 겁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학이 8학기 번들이 묶어져 있어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죠. 혁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그것 깨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는 겁니다.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들을 깨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번들링 하는 방식이 있죠. 스키 쿠폰을 팔 때 하루치를 파는 게 아니라 시즌권을 팔죠. 축구 티켓을 팔 때 축구 입장권을 팔 때 시즌 입장권을 팔죠. 콘도 회원권을 팔 때 연회원을 팔죠. 이런 식으로 번들을 엮어버리는 것이죠. 번들링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매하는 것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번들링으로 이게 3회성 판매가 됐든 1년형 판매가 됐든 시즌형 판매가 됐든 엮어서 판매하게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번들링함으로써 가격 차별화에 성공하고 원가를 낮춰주는 방식이죠.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인즈북스는 한 달에 한 권씩 경영자에게 책을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책 한 권에 약 2만 원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해서 원가가 한 2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1년을 번들링하는 거죠. 이것을 1년을 번들링해서 거기에 자료 더하기, 다운로드 더하기, 오프라인 참석권까지 합쳐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2만 2천 원 정도 선으로 낮춰주는 방식이죠. 이게 번들링 방식이에요. 앞에 설명한 것은 역번들링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에는 가격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의 참여로 새로운 상품을 창조하거나 번들링 혹은 역번들링으로 비용을 차별화하라. 이게 이제 코스토베이션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생태계와 파트너십은요. 뭐 재밌습니다. 잠비아 이야기인데요. 잠비아에서 의약품들, 뭐 설사약들, 뭐 복통약 이런 건데 의약품을 운송하는 유통구조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통망을 구성하고 배송을 하려면 트럭을 사야 되고 센터를 지어야 되고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혁신한 그런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잠비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음료 유통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료 유통망에 얹혀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쐐기형 상자, 이게 대략 감이 오시죠? 코카콜라가 있고 이렇게 쐐기형으로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코카콜라 사이에다 끼워서 배송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게 존경심이 가는 혁신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음료수 유통망을 이용해가지고 의약품이 잠비아 시골 지역에 전역에 확산되는 구조였고요. 이 기업은 비영리 단체로부터 출발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회사랑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맥주 회사랑 창고를 공유하는 것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업계 생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회사와 크리스마스 장식 전문 회사의 창고 공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수기일 때 누군가가 성수기라면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내 고객이 여성인데 그의 고객은 남성이라면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내 고객이 유치원인데 그의 고객이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업계의 생태계를 그렇게 연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코스토베이션의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언제 시작할 것인가? 중요한 관점이죠. 7가지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런 사인이라면 시작해라. 첫 번째, 몇 가지 속성 때문에 제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두 번째,
어떤 몇몇 고객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는가? 세 번째, 제품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는가? 네 번째, 고객의 수요가 다양한데 결과물은 표준화돼서 맞춤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가? 다섯 번째, 지나치게 모든 고객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이에 고객이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비용 대비 매출 비율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마지막, 모든 경우에 염두를 둔 시스템인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가라.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가지는 이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 두 번째, 제품을 만드는 방식. 세 번째, 전달하는 방식. 네 번째, 판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어떤 혁신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